안녕하십니까. 에듀윌 경찰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홍입니다. 기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경찰 시험인데요. 헌법은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는데 1차 때보다는 살짝 어려워졌지 않느냐, 한두 문제 정도, 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상급 난이도로 보이지는 않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해설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제공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이거든요. 답이 쉽게 보였을 거예요. 진정소구입법, 부인정소구입법 이야기는 그동안 기출에 많이 돌던 이야기라서요. 그 3번이 틀린 이유는요, 진정소구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죄로 허용되질 않아요.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그리고 그 1번 있잖아요. 1번은 그냥 신뢰보호 원칙의 뜻이 나왔어요. 자주 보던 이야기예요. 옳은 말이고요. 2번이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거예요. 2번이. 그래서 2번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좀 문장만 읽으면 좀 뭔 말인지 모르게 지금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 거기 2번 해설지 쭉 보면 밑줄 쭉 쳐놓은 부분이 기출지문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밑줄 안 쳐놓은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월 509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봉안시설, 뭔지 알겠네요. 납골식당 있죠. 납골당. 사설, 그냥 개인이 그냥 그걸 갖다 납골당 사업을 한 거예요. 설치 관리하는 자, 민법에 따라서 봉안시설의 설치 관리를 목적하는 재단법인, 따로 재단법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개인들이 납골당 영업을 한 거예요. 그걸로 돈벌이를 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납골당 이거 운영하려면 재단법인을 따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갑이라는 개인이 납골당을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법에 바뀌어서 세법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빨리 만들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거기 지문을 딱 보면요, 2번이 옳은 지문인데 어차피 판례편 그대로니까 이제 지문을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전부 개정됐어요. 법률이 부칙에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 신법연 봉안시설을 보도록 해줘요. 옛날 법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던 것도 그냥 신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등록하고 이걸 영업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납골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빨리 이걸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뢰보호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쭉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거기 보면, 구법에 따라 설치 허가돼 받은 봉안시설의 설치 관리인이 기존의 법 상태 신뢰는 이미 보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이 하던 거 빨리 이걸 법인 등록을 해라가 아니라, 구법에 따라서 개인이 하던 것도 그냥 신법에 따라서 법인 등록하고 한 걸로 쳐주니까요. 문제는 더 나아가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 갑이란 사람이 납골서 운영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영업으로 확장. 이 확장하는 부분은 신법을 정해서 법이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인정해줬고 추가로 확장한 것만 신법 적용했잖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합헌 났습니다. 문장 자체가 좀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번 거 풀면서 조금 뭔 말인가 싶었을 텐데 3번이 답이 싹 보였을 거고요. 4번은 개성공단 이야기는 워낙에 우리가 많이 하던 이야기예요. 이게 신뢰본칙 기반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정답 개수형 문제인데 국적에 관한 판례가 5개가 나왔는데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정답 개수형이라서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안에 그 알맹이들 있잖아요. 그 5개 판례는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기억을 보면 부계혈통주의가 이게 양성평등 원칙 위반이어가지고 지금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죠. 지금 부모 양계혈통주의는 합헌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귀하 허가잖아요. 국적법에서 그 신고하고 허가 구별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허가라는 건 법무부 장관 재량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티은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 기본권은 인정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자연권적 기본권을 보기 곤란한 게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 국적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실정권적 기본권을 보려면 헌법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에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기본권 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율도 익숙합니다. 그 국적법 15조 1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진하여 외국적 취득했을 때 국적 상실하는 거 보는 거 하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도 우리 그 했던 거네요. 귀화하고 국적 회복의 차이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점. 대상이 일단 다르죠.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고 국적 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국적 회복 절차가 더 간소하다 그랬죠. 그 차이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음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에서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2번인데요. 요 2번이요 익숙치 않았을 거예요. 그 해설지를 보면 이게 오래된 판례예요. 2003년도에 있었던 판례라서 그동안 기출이 쭉 안 되다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2번이 위헌 나온 건데 문화국가 이념에 반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그런데 2번을 알아서 풀었다기보단 요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정답률이 전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134가 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야. 기출에 많이 돌던 이야기야. 그래서 134가 맞으니까 2번이 틀렸겠지. 아마 이렇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에서 보면요. 문화국가 원리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편부당 어느 한편 편들면 안 되죠. 이야기는 옛날부터 뭐 헌재 판례에서 자주 하던 이야기인데 비교적 최근에 언론 탔던 사건 중에는 저거 기억나네. 그죠? 블랙리스트 사건. 거기 나온 이야기잖아요.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문화국가원리에서 문화에 대해서 육성책 쓰는데 그 대상은 엘리트 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모두 배려 대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 보던 이야기고요. 4번 과외 금지 판례도 이것도 거의 사골급 판례죠. 나온 지 오래됐는데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3번이랑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기본권 주체인데요. 1번이 답인데요. 1번이 여러분한테 생소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1번이. 그런데 2, 3, 4가 너무나 기출에 많이 돌던 거고 우리한테 익숙해요. 그럼 2, 3, 4가 맞으니까 1번이 틀렸겠지라고 이거 찾아갔을 겁니다. 정답을. 1번의 공제 그 학교 안전 그 공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안전사고 일어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중학교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중2 때가 그 중2병 걸리면 애들 특히 남자애들 저는 기억나는 게 중2 때 우리 반 어떤 애가요. 무협지를 하도 많이 읽어서 지가 뭐 손가락 단련했다고요. 환풍기를 손가락으로 정지시켰다고 팍 집어넣은 놈이 있었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중2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실업이나 이런 거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가 감당이 힘드니까 일종의 보험식으로 돈을 미리 걸어가지고 안전공제에다가 그걸 싸놔요. 그래서 학교 안전공제에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이 학교 안전공제가요. 공법인과 사법인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법인하고 사법인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는 사법인의 성격도 가져요. 그래서 기본권 주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것도 기억나네요. 공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자라 할지라도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조직법상 독립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든지 다른 공권력 주체와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에서 성립될 경우 기본권 주체될 수 있죠. 이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공법인의 속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법인의 속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권 주체 인정됐던 거고요. 뭐 2번, 3번, 4번은 너무나 익숙한 거라서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기본권 보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골라라 그랬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네.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 4번인데요. 요것도요. 4번이 생소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4번 답을 제법 골랐을 거예요. 왜 골랐냐면 1번, 2번, 3번이 우리한테 익숙해요. 특히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지문 읽다 제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재밌게 공부했던 판례들이라서. 그래서 4번이 뭐였더래? 4번을 이야기해 줄게요. 4번이 여러분한테 생소한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요. 4번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벌써 까먹었나요? 이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심판해가지고 그때 겨울에 심판해서 2017년 3월 10일 날 선고된 그 사건이에요. 요게 왜 여러분한테 생소하냐면 탄핵 심판 사건이잖아요. 요게 헌재의 고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구조 쪽의 판례예요. 통치구조 쪽의 판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험에서 경찰 시험이 다른 직렬 헌법과 다르게 통치구조가 빠져 있다 보니까 좀 생소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기본권 보호무랑 약간 관련된 논점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소추당했어요. 자, 여기서 기초지식 좀 깔아드릴게요. 그 국회가 탄핵 소추라는 걸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거든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겁니다라고 그 소추 의결을 했어요. 그 소추 의결했을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국회가 주장한 그 사유가요 1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삼성 압박해가지고 정유라 말 쏴줘라는 것도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때 7시간 만에 나타난 거. 국민들한테 생명의 위난이 닥쳤잖아요. 세월호 사건. 근데 빨리 안 나타났잖아요. 그때 어떤 국민을 위한 보호 조치 안 한 게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거 아니냐가 문제됐어요. 여기서 헌재 공식 의견은 이런 위난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재난사항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구조활동에 어떤 참가해야 될 자기 의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세월호 이 부분이 있죠. 어떤 재난할 일어났을 때 구조 활동을 빨리 안 하고 7시간 나타난 거, 요건 탄핵 사유가 아니었어요. 이건 탄핵 사유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구조까지 있는 직렬의 어떤 시험의 수험생들 같은 굉장히 이게 유명한 판례에서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경찰이다 보니까 이게 통치구조 판례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너무 익숙했어요. 거기 1번 이야기 보면 우리 그 기억나네요. 포괄적 의무. 요거 뭐 전에 기출에서 보면 직접적 구체적 의무로 바뀐다. 포괄적 의무다 했던 것만 기억나죠? 그래서 또 말뜻은 알고 가자. 말뜻을 저렴하게 이야기하면 직접적 구체적 의무란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의무고 포괄적 의무는 뭔가를 해야 될 의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뭐 그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야기. 담배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게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 판례편에 나오거든요. 제가 내용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흡연과 건강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역학적 상관관계라 그래서 흡연을 하면 폐암 발병 가능성이 이거 흡연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얼마가 높다만 나왔지 흡연했다고 폐암 걸린다는 인과관계 정확히 증명 안 됐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꼴초야. 그런데 장수하셨어. 이런 경우가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전원개발 사업이란 게 그 전원개발 사업이란 게 뭐냐 발전소 짓는 거예요. 발전소 짓는 거. 발전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있고 뭐 풍력 발전소도 있고 겁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원자력 발전소 그 승인 계획을 권한을 다른 발전소 즉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자부 장관한테 승인권 준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줄여서 원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원안이 그 원안이한테 승인권을 안 주고 산자부 장관한테 준 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산자부 장관이 원안위의 어떤 자문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버려요. 그래. 그래서 이거 과소보 금지 원칙 위반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 제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정답 3번인데요. 이게 이제 제도 보장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 재판 청구권 쪽에서 했어요.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재판 청구 구체하는 법 제정할 때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그래서 넓게 요거 그 최근에 기출도 나왔던 그 판례 이게. 그래서 3번 답이 딱 보입니다. 3번 답이 다 보이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일반론에 관한 건데요. 자, 1번을 딱 보면요. 제도 보장의 뜻을 갖다 적어놨어요. 헌법에다 어떤 제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폐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용 제한하더라도 최소한 보장 기억나죠? 최소한의 본적 내용은 뭐 이건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보면요. 제도 보장이라는 것이 헌법 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드는 걸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제도를 규정했다. 그래서 장래 법 발전 방지가 범주를 미리 규율하는 거다. 진짜 이 제도는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 예를 들면 직업공무원제도 이런 거 헌법에 넣어놨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도 이런 것처럼 제도 보장 중에 하나니까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직업공무원제도랑 공무단인권이 나란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란히. 그래서 이제 공무단인권을 제한했다 그러면 이때는 헌법 30조 2항 그 제가 맨날 속잖아요. 어떤 거 기억납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본정당은 침해하지 못한다. 이 원칙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7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이게 4개 판례가 좀 익숙한데요. 좀 쉬워 보이네. 우리가 자주 했던 이야기라서 1번 이야기. 최근에 기출 한번 나왔던 그 판례인데 이거. 그 평택에다 미군 기지 통폐합하니까 평택 주민들 중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네 분위기가 나빠진다고 뒤숭숭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거 개인의 자기결정권하고 직접 관련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정도가죠. 개인의 어떤 자기결정권의 직접적 제한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요. 우리 1차 때도 나왔던 그 판례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기낙태죄 헌법 불합신한 사건. 그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이었다. 뭐 투킬로 유연하다까지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야기 기억납니까? 제가 막 사실관계 썰도 풀어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수술 받다 뇌사 상태 빠진 70대 할머니 사건, 그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명치료 중단하는 건 자기결정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국회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부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규범 제시가 입법을 통해서만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 재판을 통해서도 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꼭 입법을 해야 될 의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나요? 막 수업 시간에 제가 막 금복주 이야기도 막 이렇게 했던 그 판례잖아요, 이거.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권 제한합니다. 물론 헌법 불합치났어요, 위헌으로. 그 다음에 이제 8번 옳은 것 모두 몇 개냐가 나왔습니다. 뭐 정답 개수형 나오면 만만치는 않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리을 하나만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옳습니다. 일단 기억은요. 요건 우리 좀 익숙하네요. 건강보험료 이런 거 조세나 공과금 부담했을 때도 공평 부담의 원칙 요청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익숙한 이야기고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니은이.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니은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데 니은이 어떤 사실관계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니은이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검정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저거 아실 것 같은데요. 1979년에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총 맞고 돌아가시니까 그때 합수부라는 게 났어요. 합수부의 그 합수부장이 보안사령관이었어요. 전두환. 그 합수부에 그 갑이란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문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합수부 압력에 못 이겨서 국가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국가에.
지금 같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우리나라가 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개인의 인권 보장 이런 게 되던 시절이 아니니까 1980년 부구이면 그 1980년에 합수부에 끌려가서 고문 폭행 당하다가 내 재산을 갖다가 국가에 증여하겠다. 내 부동산 땅 같은 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거 가혹행위 때문에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산을 찾으려니까 못 찾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인 다 했으니까 거기다가 증여하겠다고. 그래서 보상 입법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보상 입법 만들어 달라는 게 제주 4.3 특별법 만들어서 4.3 사건 그 피해자들 전부 다 대접해 줬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민주화 유공자법 해가지고 또 민주화 유공자 다 보상해 줬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다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나도 진짜 합수부 끌려가서 재산 강요해서 증여했으면 보상받는 법을 나를 위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만드냐? 이게 문제된 사건이에요. 사실관계 보고 이제 보면 이 문장이 쉽게 읽힐 겁니다.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 이 사람은 합수부에 1980년에 끌려가 가지고 재산을 뺏긴 거잖아. 사실 자기가 증여 각서는 썼지만 유사한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민주화 유공자법 이런 거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입법이 있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하는 이야기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에게 적용될 입법을 해야 될 입법형 선부가 발생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법 만들어 줬으니까 나도 꼭 만들어야 될 의무가 국회한테 있다. 평등원칙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또 우리 경찰 수험생들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건 판례가 납득이 안 갑니다. 내 상식상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국가배상 청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억울하면 기존의 법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법을 제주 4.3 사건, 민주화 유공자 사건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나도 만들어줘라. 안 그런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이야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찰학에서 국고작용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경찰학에서 국고작용이 뭐냐면 국가가 자기 재산 관리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유지라 그러죠. 국유지. 국가 재산들 있죠. 이런 거 관리하는 작용 국고작용입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하는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조로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가라서 우대할 헌법상 근거 없습니다. 이 판례 문장의 워딩 자체가 똑같이 나온 판례는요. 여러분들 그 아는 판례예요. 우리 그 국가배상 청구권에 가면 옛날에 국가배상 청구 배상결정 전치주의라고 있었거든요. 배상결정 전치주의 합헌의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적용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건 우리 기본서에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취득시효제도라고 남의 땅이라도 내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이걸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취득시효제라고 있는데 국유 잡종 재산을 취득시효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안 된다. 그 논리에 이게.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도 있겠네요. 국유 잡종 재산. 그러니까 국가 소유인데 잡종 재산이란 건 뭐냐면 공공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재산이에요. 공공용도로 어떤 관청 건물이나 이런 걸로 이용된 게 아니라 그냥 잡종 재산.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등기부 때 보니까 국가 소유 재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국유 잡종 재산을 그 민법에 따라서 취득시효 적용. 취득시효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남의 땅이라도 내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되거든요. 이게 취득시효 제도인데 적용을 제외한 게 이걸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유연난 판례가 있어요. 유연난 판례. 그 판례의 논리입니다. 이게 국고작용이라는 거예요. 국고작용.
국유작존재산 관리하는 거 그냥 국가재산 관리하는 게 국고작용, 국고작용. 국가작용이면 그냥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 재산은 전부 다 취득시효가 되는데 이건 국가 소유라고 요 위금은 안 되냐? 안 될 만한 이유 없다. 평등원칙 위반이다, 위헌이다. 거기에 나온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지금 나온 게 디귿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은 우리 이거 좀 많이 익숙하네요. 그 가집행 기억나죠, 그렇죠? 임시로 집행하는 거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1심 판결에 근거해서 아직 재판은 2심, 3심 하고 있는데 2심 판결에 임시로 집행하는 거 우리끼리 민사소송할 땐 다 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안 되게 하면 평등원칙 위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 일사부재료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요 워낙에 쉬워요. 내용 자체가 쉬워요. 무엇보다도 우리 내용 강의할 때 저거 기억납니까? 아직까지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 나온 경우가 없다. 이 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쉽게 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3번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선법 위반 행위자 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 이게 형벌권이 아니죠. 형벌은 9개 있어요. 여러분들 형사법 시간에 다 배웠어요. 형법 조문에서 내가 센 것부터 약한 것 순서로 외워볼게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가로치고, 추징. 이거 형벌 아니에요, 형벌. 이중처벌 금전칙 위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 크다. 그래 틀렸습니다. 나머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나머지가 다 우리가 익숙한 거라서.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4번인데요. 4번인데요. 요건 좀 이재기가 가능하지 않냐. 물론 이재기한다고 받아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이재기 하더라도 안 될 거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해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1번이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출국금지 처분. 이거 대한민국 밖으로 못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오후 뒤에 사람을 가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이 필요한 강제 처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했다고 기억납니까? 이게 어디다 가둔 거 아니다. 뭐 대한민국 안에 가뒀다고 이상한 논리 펴지 마라.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수영자냐? 교도소 갇혀 있는 거야. 대한민국 교도소냐? 막 그런 말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이건 영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를 쭉 보면요. 영장 주인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에 필요한 강제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 원칙으로서 마약류 사범에게 마약을 소변받아 제출하게 한 거. 요거 기억나네요. 지문, 소변 요런 거. 지문 채취하고 소변 채취하고 요런 거.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 그랬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필요한 강제 처분 아니에요. 이것도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딱 보면요. 영장 주인은 구속 개시 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효력을 유지시켰는지 실효시켰는지 여부도 법관은 판단에 의해야 된다는 거죠. 1, 2, 3번이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확실히 맞아요. 너무나 그리고 기출 많이 돌던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4번인데 자 4번이 지금 10번의 4번이 왜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번의 4번이 병에 대한 영장 처분이거든요. 영장 처분인데 헌재 재판관이 9명이에요. 9명. 헌재 재판관 9명. 9명 중에 7명이요. 7명이요. 이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그랬어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9명이. 그리고 이제 이 7명 중에서 4명이 그 보충 의견이라는 걸 냈어요. 보충 의견. 그러니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이 말은 7명이 찬성한 거고요. 그래서 4명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맞아. 근데 and 영장주의 원칙 위반도 된다. 그러니까 7명은 여기에 찬성했는데 4명이
근데 과잉금존칙 위반 맞는데 하나 더 위반했다. 영장주의 원칙도 위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명이 있잖아요. 두 명이요. 두 명이 과잉금존칙 위반 아니라 그랬어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아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영장처분은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영장주의 위반도 아니겠죠. 그렇죠? 적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 게 두 명이 이게 합헌 의견이에요. 합헌 의견. 합헌 의견입니다. 합헌 의견. 어떻게 갈렸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0번에 4번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요 문장이 나온 거예요. 두 명의 의견이 나온 거예요. 공식 의견 아닌 게 나왔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틀린 지문. 출제자 의도는 이렇게 낸 것 같아요. 틀린 지문.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기가 가능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영장주의 원칙 위반도 된다는 이야기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적용된다. 적용된다가 몇 명이죠? 절반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적용된다는 건데 적용된다는 의견이 절반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의견 자체가 이게 적용된다는 의견 자체가 4명 의견인데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를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거기에다 보면요. 이게 영장용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4명 의견에 의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거든요. 4명 의견, 4명의 의견. 그러니까 이 4명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맞아요. 틀린 지문이. 그러니까 4명이 의견인데 지금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명의 영장주의 원칙이 이건 적용된다인데 적용되지 않는다를 적어놨으니까 틀린 지문이라고 말하는 게 되는데 그런데 요게 공식 의견이에요. 공식 의견. 법정 의견. 법정 의견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법정 의견에 없는 말이에요. 법정 의견에 없는 걸 내버린 거예요. 이 4명의 주장을 기준으로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4대2니까 틀린 지문 맞다 볼 수도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되고 법정 의견도 아닌 거예요. 법정 의견도 아닌 걸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정 의견, 이 공적 의견에 보면 영장주의에 대해서 적용된다 안 된다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중에 3명은 사실은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과잉금지원칙 위반만 이야기한 게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3명은 본 거로 봐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본 게 2명, 3명 더하면 5명이 오히려 숫자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의제기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1, 2, 3번이 너무 맞아. 가장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옳은 지문 같기도 하고 틀린 지문 같기도 하고 요거예요. 1, 2, 3번은 누가 봐도 맞아버려요. 그렇다면 이건 정답은 4번은.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이 안 됩니다. 장담이 안 되는데 요건 정답 없음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3번인데요. 우리 기억나네요. 요 CCTV 녹음 기능 없다 그랬죠. 만약 녹음 기능 있어버리면 변호인과 대화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돼야 되는데 위헌 나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너무 쉽게 답이 보이는 케이스고요.
뭐 나머지 이야기도 뭐 우리가 그 익숙한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정답 개수형 나오면 이건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가 없는데 이건 뭐 정답 개수형은 아니고 그나마 이거 뭐 기억 니은 미음 이렇게 나와서 그나마 좀 낫네요. 기억 디귿 리을이 지금 옳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기억 익숙하지 않나요? 다른 종교 비판할 수 있죠. 그 2단이니까 개종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채플. 제 친구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연세대 간 친구 막 이게 수업 시간에 채플은 대학은 지가 사립대학 종교개혁을 선택했잖아요. 침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요 사건 기억나나요? 풍손성당 사건이라고 강원도 횡성에 그 천주교 성지인데 문화관광지로 개발한 저 주변 토지 수용한 사건. 요거 합헌 나왔잖아요. 풍손성당 사건이에요. 이것도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익숙하죠. 리을도 지금 옳은 지문인데요. 리을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 막 뜻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네요. 수업 시간에. 대형 건물 지으면 도로 넓혀야 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거둔데 서울 시내에서 대형 교회 지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하니까 정교분리 원칙 위반 아니냐라고 따졌던 사건. 오히려 그 교회 건물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해 주면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 위반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이야기도 해줄게요. 미음 이야기. 이게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경기도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도들 어르신들 많이 오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양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요양원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신도들 나중에 그냥 다른 요양원 가느니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 오면 그 목사님하고 친하고 자기 신앙생활도 계속할 수 있고 좋으니까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이런 요양시설 있죠. 노인요양시설은 신고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신고도 하지 않고 이걸 운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양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운영했다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된 사건이에요. 이거 종교 자유 제한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했잖아요. 종교 생활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 자유 이게 침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요것도 답이 딱 보이지 않나요? 우리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네요.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청구하니까 전교조 회원들은 사생활의 비밀을 가져요.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주장에서 기본권 충돌 사례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냐? 공시정보다 그래가지고 학교별 인원수만 이야기해주지 실명 공개 안 해준다. 그거 학부모의 알 권리 제한인데 정당한 제한은 합헌이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학부모 알 권리 제한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야기는 저거 알 권리에서 저거예요. 그 공공기관한테 정보공개 청구한 이야기예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거부하면. 거부할 때는 이게 뭐 국가 기밀이라서 안 된다든지 이런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할 때 군사기밀은 공개를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국가안보가 관계돼 있으니까. 그 군사기밀을 국방부에서 분류한 형식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 가치, 진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실적 가치가 있는 것만 비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형사법 시간에 배우실 것 같은데요. 공판조서는 절대적 증명력 인정하죠. 그러니까 공범자가 공판받은 그 공판조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건 알 권리하고는 상관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공개 청구했는데 공개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증거 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명력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재판 청구권 이쪽과 관계가 되는 것이지 알 권리는 제한 자체가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2번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좀 상식적으로 왔을 때 이거 틀렸다. 상식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방문한 외국의 국관수를 경호하게 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삼보 일배 행진을 제지하는 게 미국 대통령 딱 왔어요. 경관정 구역이 있잖아요. 종로경찰서장 관할이거든요. 그 청와대 그쪽이. 거기서 삼보 일배하면 차 막히고 막 그러다가 이게 경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위헌일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야기도 좀 상식적이네요. 집회의 자유가 정책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수자들이 자기 소집단이 자기 주장 옹호하기 위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우리 자주 하던 이야기예요. 장소 선택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 실질을 형성한다 그랬죠. 자주 보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경찰 촬영행위 이 사건도 자주 보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촬영하는 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최소화해야 된다. 진짜 법을 위반했을 때 체증 활동으로만 찍어야지 무조건 찍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이야기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15번의 정답 1번인데요. 15번의 정답 1번인데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예술의 자유 자체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 자체가 아닌데다가 나온 판례들이 그렇게 기출 많이 돌던 게 아니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정답 1번인데요. 비디오물을 포함한 음반 제작자 일정한 시설을 갖춰 공법에 등록할 걸 명하는 거. 참 구닥다리 판례가 나왔네요. 과잉금 존칭에 반한다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검열이 아니에요. 내용을 검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시설 갖춰서 등록할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유연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해설 보세요. 해설 밑줄 친 거 많이 줬죠. 과승금존치라고 돼 있죠. 헌재 온피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승금존치. 처음 들어봤죠.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저의 뇌피설인데 오타 같아요. 그 과잉금존치 그 한자 보세요. 과승금존치하고 옆에 이거 짝대기 두 개. 이걸 이제 칼도변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헌재 재판관이 이게 결정문 쓰시면서 한자를 못하는 거예요. 박제돼 버린 거예요. 와, 이거 쓰신 재판관은 스트레스 받겠네요. 박제가 되면서 이게 국가 문서니까 이게 오타로 보입니다. 또 이거 보고선 또 여러분들 과승금 존칙이 떨어 있는데 정윤선이 안 가르쳐줬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없어요. 헌법학에 이게 한자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판례가 나올 시절이 93년도면 막 한자 많이 쓰던 거예요. 흘림처럼 막. 그러면서 빨리 쓰다가 오타 내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극장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지 알겠네요. 그렇죠? 뭐 학교 앞에서 극장 못하게 한 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막 경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뭐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자신의 미적 감상 등 문신 뭔지 알겠다. 문신도 예술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신도 예술로 봐야 된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헌법의 그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이야기 그 취지를 적어놨어요. 기출에 많이 돌던 이야기들은 아니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 보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렇습니다.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정답 4번인데요. 정답이 4번인데요. 적절한 거 골라라. 적절한 게 정답 4번인데 4번이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했냐면 재판청구권에서 봤어요. 재판청구권에서 그 특수임무 수행자 제가 그때 막 사실관계 썰프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북한 넘어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평생 고생한다 그랬죠. 가서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의 요인만 암살하고 정보만 빼온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이 나를 발견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북한 주민 죽이고 뭐 이런 경험도 있으니까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했는데 나중에 보상 입법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하면 그 당사자가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간주를 했죠. 동의하면 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때 위원합헌은 저걸로 갈린다 그랬어요. 그 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구냐. 이거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구다 그랬어요. 합헌 나오면 급할래요. 이게 특수임무수행자 법률 그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소멸시효 규정이 민법 규정 준용된 거, 국가배상 정권의 소멸시효 규정 준용된 거 합헌이다 그랬죠. 요 기억납니다. 소멸시효 규정 준용한 거 자체가 위헌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어야 돼. 불법행위.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배상이 되죠. 그렇죠? 그럼 불법행위가 되려면 제가 뭐 민법 배경 지식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반 할 때도 많이 적어드렸던 건데 일단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책에도 있어요. 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 막 했던 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하고 겹치죠. 국가배상 청구권 이게 겹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고의로 불법행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실로 불법행위 되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과실의 뜻이 뭐냐? 주의 의무 위반이다. 맨날 우리 뭐 형사법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죠. 주의무 위반이다 이겁니다. 주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어떤 주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하지 않은 걸 과실이라고 하는데 자 3번을 딱 그 2번을 봅니다. 애초에 법률에 근거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법률에 대한 헌재 유형 결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자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예요. 여기 법률이 있어. 법률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있은 거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행위 한 거야. 직무행위를 했어요. 직무행위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직무행위 근거된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위헌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직무행위는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거니까 위법한 거네요. 그렇죠? 위법한 거네요. 이 공무원이 이 직무행위한 거 위헌적인 법률인데 자기가 직무 집행할 때는 이거 합헌이었어요. 이거 과실 인정될까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경찰에게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돼요. 과실 인정. 나중에 헌재에서 저 법률이 근거 법률이 위헌할 걸 누가 알았어요? 나중에 위헌 결정 나오고 결과 나오고 말은 쉬워. 결과 나오고 그렇잖아요. 일 다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또 잘난 척 사람 나와. 나 그 위헌 날 줄 알았다. 위헌 날 줄 누가 알았어? 말이야 쉽지. 저 위헌 날 거 예상하기 힘들어 이게. 그래서 이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정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고의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국가배상청구의 성력으로 공무원의 고의가에서 규정한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 행사 전속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 내용을 새롭게 형성한 것이 틀렸네. 여러분들 국가배상청구는 실정권적 기본권이죠. 아니, 자연 상태부터 있던 기본권 아니잖아요. 대체로 실정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 위반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위반죠. 이거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이 법률 위반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위반에 새롭게 형성한 것이라고 이게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새롭게 형성한 것으로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면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합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거든요. 합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새롭게 형성하는 건데 이게 입법 형성권 법이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요거 했던 거 기억나네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동네 밀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신소설 설치 안 했더라도 이거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랑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새 아파트 받아 입주권 나와 재산이 늘어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건.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이게 지금 이 법률 조항이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랑 관련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야기. 그 1번 이야기가 판례가 아닌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헌법 선생이니까 우리 집에 헌법 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권 찾아보니까 책들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법인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이게 국민의 권리로 많이 치잖아요, 있죠. 이게 사회적 기본권은.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말했을 거고 거기 이제 전공서 그 저자 이름 몇 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서를 봐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게 전공서에도 있습니다. 여러 전공서에 뭐 그렇게 그냥 근거 적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잖아요. 2번 이야기는 우리 기억나네요. 막 칠판에 필기도 했는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고 그걸 국가 보장해야 된다는 게 입법부하고 행정부한테는 행위규범이다. 그런데 사법부 헌재한테는 재판규범 즉 통제규범이다. 기소금이 다르다 막 했던 거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좀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과소보 금지원칙이 그냥 논리 나온 거예요. 이게 국가 입법을 전혀 안 했다든지 그 입법한 내용이 현재 미바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의 유언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숙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이 4번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나요? 4번 많이 보던 겁니다. 4번. 그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제한 거 합헌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판례도 떴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 기출에도 떴던 겁니다. 이 판례. 그래서 답이 딱 보였을 거예요. 1번 이야기. 근로기본권에 그냥 취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한다. 생존권 사회권의 측면이 있다. 자유권의 측면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요건 그 기출 많이 돌던 거 기억나네. 직장 존속 보장 청구 우리 헌법상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도출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이야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 그 최저임금법 그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재량 인정된다고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제가 볼 때 이번 2차 시험에서 헌법 20문제 정도 중에서 요게 최고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보건권 자체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주제가 아니었던 데다가 지문들 자체가 지엽적이고 무엇보다도 헌정사 지문까지 섞여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정답 개수형이야.
진짜. 그래서 19번은 만점 방지용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게 19번은 뭐 19번은 찍지 않고 제대로 풀어서 맞췄다 인정해 드릴게요. 진짜 헌법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꼼꼼하게. 일단 기억은 헌정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해설지 보실래요? 재헌헌법 20조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혼인의 남녀동거 이런 말이 나와요. 잠깐 호주제 판례에서 요거 언급됐던 거 기억나죠? 재헌헌법부터 우리는 성평등이었어요. 혼인의 남녀동거였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가족 건강 국가 특별한 보호받는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16 쿠데타 끝나고 나서 5차 개정헌법 만들었잖아요. 거기 31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보호를 받는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약간 격가지인데 혼인의 순결이란 말이 기억이 거기 보면 재헌헌법에 있었죠. 5차 개정헌법에도 혼인의 순결이란 말이 있었죠. 현행헌법에는 혼인의 순결이란 말이 빠졌네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치관의 변화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뭐 순결을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 분위기가 아닌 게 반영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기억은 옳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있잖아요. 니은은 봤던 거 기억나네요. 치료감호 청구자를 검사로 한정한 거 합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요것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야기. 디귿 이야기는 좀 생소한데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0조 3항은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 문제가 국가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의료 수혜자지에 있는 국민이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국가에서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는데 이 수혜자인 국민이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오히려 국민 보건에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무면허 의뢰행위 금지한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디귿 리을도 보면 유연 합헌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막 논리를 물어봐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무면허 의뢰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의뢰 그 야매라 그러죠. 치료가 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그거랑 관계없이 무면허 의뢰행위는 다 처벌해버려요. 이건요. 보건에 관한 국민보호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생명권 보건 신체의활동 보장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은 의사 그 무면허 의료를 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거지 생명, 신체 건강 보건을 제한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감 잡았나요? 좀 썰 좀 풀어드릴게요.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 어르신이 아파 나이 드시면 아파 여기저기 쑤셔요. 막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 어르신들 아프시다 그럴 거예요. 병원 가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 제야에 무면허 의료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드는 거야. 가가지고 딱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무면허 의료 단속돼가지고 문이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 무면허 의료라도 효과 본 사람 많다고 소문나서 나 받고 싶은데 못 받게 한 것은 나의 건강권 보건권 침해한 거다라고 주장한 건데 무면허 단속은 일반 의료 수혜자의 어떤 건강권 보건권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판례인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옳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이 2번인데요. 기억이 또 헌정사 지문 이렇게 끼면 참 이것도 만만치는 않네요. 그렇죠? 헌정사 지문. 그래서 기억 해설 제가 정하는 거 보세요. 기억에 딱 보면 재헌헌법에 보면 근로의무도 있었고요. 납세 의무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토방위 의무 이게 국방이잖아요. 국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헌법에 이게 그 교육 의무, 초등교육 받게 할 의무가 나옵니다. 30헌법 때 이때 나옵니다.
헌정사 좀 지엽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니은은 우리 자주 하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기본소에 되는 그 판례 이야기하는 건데 국방 의무가 그 군대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군 작전에 복종하고 이런 가지 포함한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이야기 요것도 우리 기억나네요. 내가 막 예비군훈련 갔냐 가니까 얼마 주더냐 막 물어보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예비군훈련 가면 하루 그냥 일 못하는 거예요. 그 손실생인데 손실보상 안 해주죠, 그렇죠? 안 해줘도 합헌 나왔죠. 왜 그러냐면 그 재산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상할 의무 이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은요 그냥 조세 뜻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라고 부르지만 그건 세금 아니다 그랬잖아요. 요금이지. 어떤 전기 사용대가, 수돗물 사용대가니까 이 세금이라는 건 특별한 반대급부가 없이 그냥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합니다. 세금 조세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수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뭐 헌정사 지문이 섞여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분류할 때 사지선다 같은 경우는 뭐 세 개가 판례다 하나가 헌정사 섞였더라도 요건 그냥 판례 문제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분해 봤을 때 20개가 다 판례예요. 대박이죠. 1차하고 좀 차이점이 1차가 헌법 조문이나 부속 법령 지문도 많이 나이들 일부 섞였거든요. 이번 2차는 아주 그냥 다 판례입니다. 20개가. 물론 헌정사 지문 아까 한 2개 섞였던 거 기억날 겁니다. 독자적 문제로 나오진 않았고요. 이게 20문제가 다 판례가 나왔고요. 그 출제 경향은요. 제가 맨날 강조한 거였어요. 학자 이론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안 나온 지 오래됐다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럴 거예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경찰학이 출제 경향이 확 튀었다면서요. 형사법도 탁 튀었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도 불안할 거예요. 헌법도 학자가 안 나오다 그다음없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죠.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걸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요. 제가 헌법 강의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 있죠. 10몇 년 전. 그때는요. 학자 이론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요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출제위원이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복수정답식이에요. 요거 제일 싫어요. 두 번째 난이도. 이게 학자들 이론은 복수정답 시비가 잘 걸려요. 그 학자들 유명 학자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글이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학자들이 해석할 거 아니에요. A 교수는 나 이거라고 생각한다. B 교수는 네가 글 잘못 읽었다 이거라고 생각한다. 복수정답 시비가 붙어요. 판례나 조문은 복수정답 시비가 거의 안 걸려요. 물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긴 나와요. 출제위원이 어렵게 내다가 이게 내가 볼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출제위원이 이거 미스하신 것 같은데 애매하게 내버린 건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문장이 그대로 남잖아 이건.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복수정답 시비가 걸릴 수 있는 학자들 이론은 안 내는 추세예요. 그럼 옛날에 왜 냈냐? 헌재 판례가 많지 않아서. 헌재 판례가 계속 쌓였잖아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새로운 거 보이죠? 헌법은요, 이건 판례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동안 한 20년간 안 나온 판례도 많아요, 이게. 낼 게 너무 많아. 복성당 그 시비 없이 무난하게 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판례가. 지금은 20년 전하고 상황이 달랐어졌어요. 10몇 년 전하고. 그래서 학설은 안 나올 거다. 이러다 나오면 어떠냐. 그냥 찍으세요. 한 문제 틀렸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이번에 경찰학하고 형사법이 갑자기 출제 경향 튀니까 헌법도 출제 경향 튀어가지고 학설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학자들 이름 뭐 칼 슈미트나 루돌프 스미트 나오면 어떡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물론 난이도 높이는 건 가능합니다. 기출 안 됐던 옛날에 한 10년 넘은 판례들 이런 거 내면 그냥 난이도로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이게 학자들 이론으로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소음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학자들 이론은 제끼자고요. 제끼고 그냥
판례하고 조문 중심으로 가면 돼요. 기존에 우리 하던 대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예.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